결혼하면 시댁과는 월 1회만 만날게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예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상의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규칙을 통보하듯 차분하게 말했죠. 갑작스럽게 방문은 안 돼요. 최소 일주일 전에 연락 주세요. 시댁 단톡방은 안 들어갈게요. 남편 통해서만 연락할게요. 청첩장보다 먼저 날아온 건 결혼 조건서였습니다.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결혼. 이게 정말 요즘 세대의 정상일까요? 오늘은 한 시어머니가 겪은 충격적이면서도 씁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김영희 씨 가명 58세는 아들의 결혼 소식에 그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30대 중반까지 결혼 생각 없이 살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예비 며느리 수진 씨 가명 32세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적당히 웃고 적당히 대답하고 큰 흠잡을 데 없었죠. 영희 씨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참 괜찮은 아이네. 우리 아들이 복도 많지.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결혼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려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영희 씨는 혹시 예단이나 예물에 대한 이야기려나 싶어 가볍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첫 마디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결혼 후에 시댁과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순간 영희 씨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었고 무엇보다 그 말투가 협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1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 빼고는 그 정도로 뵙고 싶어요. 영희 씨는 황당함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 저는 제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주말마다 시댁 방문하고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안 산다고요? 영희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실 때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최소 일주일 전에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오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편해요. 일주일 전 예고? 자식 집에 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영희 씨의 침묵이 길어지자 수진 씨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하시는 건 정말 곤란해요. 저희도 저희만의 계획이 있고 생활 리듬이 있잖아요. 어머님도 갑자기 누가 찾아오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영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 집이 이제 찾아가려면 허락받아야 하는 곳이 된 건가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리고 시댁 단톡방은 저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시댁 가족 단톡방 있으시잖아요. 저는 거기 안 들어갈게요. 의무적으로 소통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서요. 매일 안부 묻고 사진 공유하고 그런 거 스트레스거든요. 그럼 우리가 연락할 일이 있으면? 필요한 말씀은 남편 통해서 들을게요. 제가 직접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 많잖아요. 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자식과 며느리가 사는 집에 자신은 허락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방문객이고 가족 대화방에서도 제외되어야 할 존재이며 무엇보다 최소한으로만 관계를 유지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요. 통화를 끊고 난 후 영희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했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 민수 가명 35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민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엄마가 놀라실까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미리 얘기 안 했니? 엄마가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엄마, 요즘은 진짜 그래요. 수진이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산대요. 시댁이랑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래요. 적당한 거리라니. 우린 남이니? 그게 아니라 엄마. 수진이는 자기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점이 좋아서 결혼하기로 한 거고요. 엄마 세대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영희 씨는 허탈했습니다. 아들조차 며느리 편에 서서 자신을 다른 세대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월 1회는 너무하지 않니? 우리가 뭐 매일 보자는 것도 아니고. 엄마,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 명절에만 보는 경우도 많아요. 월 1회면 오히려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럼 너는 내가 내 집에 가려면 일주일 전에 허락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수진이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집도 정리 안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미리 말씀하시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닐까요? 준비? 정리? 엄마가 손님이야? 그게 아니라. 에휴, 엄마는 이해를 안 하시네. 영희 씨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이해를 안 하시네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역시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잖아. 우리가 적응해야지 어쩌겠어. 며느리 쫓아내고 아들 혼자 살게 할 순 없잖아.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허락받고 가야 하는 집이 우리 아들 집이에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보잖아. 옛날 같으면 시집간 딸들도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들었어. 영희 씨는 남편의 말에 더 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수네 가족 단톡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수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톡방 이름은 민수네였습니다. 영희 씨는 그 단톡방에서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요즘 잘 지내니? 수진이는 괜찮니? 주말에 뭐하니? 하지만 아들의 답변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네, 잘 지내요. 그냥 집에 있어요.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영희 씨가 뭐라도 물으면 아들은 마치 업무 보고하듯 간단히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는 우연히 아들 부부만 있는 다른 단톡방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실수로 공유한 스크린샷에 떠 있었거든요. 그 단톡방 이름은 우리 집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민수네는 가족 단톡방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별도의 소통 창구였다는 것을요. 진짜 가족 단톡방은 우리 집이고 거기엔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 토요일에 너희 집에 가도 될까? 반찬 좀 해가려고. 엄마, 잠깐만요. 수진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본다고요? 자기 부모가 집에 오는데도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토요일은 수진이가 친구 만나기로 했대요. 일요일 오후는 괜찮대요. 영희 씨는 씁쓸했지만 일요일 오후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일요일 영희 씨는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까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을 가득 담아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반찬 좀 해왔어. 아, 네. 들어오세요. 수진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삭막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들 부부의 웨딩 사진만 걸려 있었고 영희 씨가 선물한 가족 사진 액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니? 방에서 게임하고 있어요. 영희 씨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희 냉장고 배치가 있어서요. 아, 그래?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실에서 기다리세요. 영희 씨는 할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식 집인데 완전히 손님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제가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잘 지냈니? 반찬 해왔어.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 저희 요즘 밀키트 많이 먹어서. 반찬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영희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반찬이 필요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게 건강에 좋잖아. 엄마, 요즘은 밀키트도 건강식 많아요. 저희 바빠서 매번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영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간단히 커피를 타서 내왔습니다. 드세요. 고마워. 너도 앉아서 같이 마시자. 저는 할 일이 있어서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희 씨와 아들은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직장 생활은 어때? 그냥 그래요. 수진이는 직장 잘 다니니? 네.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어? 별로요.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수다쟁이였던 아들이 이제는 겨우 두세 마디만 하고 말았습니다. 영희 씨는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제 갈게. 너희도 바쁠 테니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수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현관까지 나온 아들에게 영희 씨는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와도 될까? 엄마 다음 달은 제가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린다고요? 정해진 것도 아니라는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집에서 겨우 40분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손님 취급을 받으면서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일찍 간 거 아니야? 아직 신혼인데 좀 내버려 뒀어야지. 한 달이나 기다렸어요. 그것도 일주일 전에 허락받고 갔는데.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오는 게 부담될 수도 있잖아. 영희 씨는 남편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조차 며느리 편에만 서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는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일주일 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저희 늦게 갈 것 같아요. 늦게? 몇 시쯤? 저녁 먹고 갈게요. 오후 4시쯤? 저녁 먹고? 추석인데 아침부터 와서 함께 차례 지내야지. 엄마, 수진이가 친정에 먼저 가야 한대요. 거기서 아침 먹고 차례 지내고 오면 오후 될 거예요.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친정을 먼저 가? 명절은 시댁 먼저 가는 게 예의 아니니?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친정이랑 시댁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하면 오전에 우리 집, 오후에 친정 가면 되잖아. 그건 수진이가 원하지 않아요. 친정을 먼저 가고 싶대요. 엄마, 요즘은 다들 그래요. 명절도 반반 나눠서 보내거나 아예 여행 가는 부부들도 많아요. 영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추석 당일 영희 씨는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친정에서 피곤해서 그래요. 좀 쉬게 해주세요. 영희 씨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몇 가지만 먹고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배불러요. 친정에서 많이 먹었어요. 영희 씨가 준비한 갈비찜, 잡채, 전.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영희 씨는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따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 어머님, 저 좀 피곤해서요. 먼저 쉬어도 될까요? 그래, 그럼 쉬어. 수지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에게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우리한테 불만 있니? 왜 저렇게 피하는 것 같니? 엄마, 수진이 원래 사람 많은 거 싫어해요. 그리고 피곤하면 혼자 있고 싶어 하고요. 명절인데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수진이한테 가족이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영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부담? 그럼 우린 뭐니? 남이야?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저녁 8시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수진이 친구 만나기로 했대요. 벌써? 명절인데 하룻밤만 자고 가지. 아니에요. 수진이가 자기 집에서 자고 싶대요. 결국 아들 부부는 저녁 8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총 체류 시간 4시간 반. 그나마도 절반은 방에서 쉬었습니다.
남겨진 음식들을 치우며 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명절인가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을 정확히 월 1회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일주일 전에 허락을 받아서요. 아들 집에 가도 40분 이상 있지 않습니다. 수진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댁 단톡방에는 여전히 수진이 없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최근에는 손자 계획에 대해서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희 아이 낳아도 육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을 거예요. 심지어 출산 후 산후조리도 산후조리원에서 할 거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모시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수진이가 그래요. 영희 씨는 이제 체념했습니다. 이 결혼에서 시어머니는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요. 그런데 최근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는 사실을요. 친정 부모님과는 자주 만나고 친정 단톡방에서는 매일 대화하고 친정엄마가 갑자기 방문해도 환영한다는 사실을요. 영희 씨가 민수에게 이 사실을 물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정이랑 시댁은 다르죠. 친정은 편한 곳이고 시댁은 좀 거리를 둬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평등한 결혼을 외쳐도 결국 시댁은 불편한 곳, 거리를 둬야 할 곳으로 남는다는 것을요. 영희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손님처럼 대접받는 것도 지쳤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도 지쳤습니다. 월 1회 그 약속조차 이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진이 바쁘다고 약속이 있다고 몸이 안 좋다고. 만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진이 원하던 대로 되어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시댁과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는 결혼. 선을 긋고 시작한 결혼. 영희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키운 건 이날을 위해서였나? 내가 30년 넘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아내 허락 없이 엄마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시어머니의 불평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경계 설정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거리 유지라고 합니다. 프라이버시 존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에게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의 거부이고 가족으로부터의 배제이며 손님 취급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 걸까요? 며느리는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그리워할 권리가 없을까요? 젊은 세대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요즘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결혼은 정말 조건과 협상으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일주일 전 예약이 필요한 약속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